자, 이 트렌드포스의 기사인데요. 굉장히 더 중요한 기사가 한 가지가 떴습니다. HBF, 이 2027년부터 2028년에 엔비디아 GPU에 적용될 수가 있다. 이런 기사인데, 아니, HBM은 알겠는데 HBF는 또 뭐야?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일단 이 HBF는요, HBM의 성능을 D램이 아닌 낸드로 구현하려는 이 차세대 AI 메모리입니다. 이 점 좀 착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세한 내용을 보자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제 HBM뿐만 아니라 이 HBF의 상용화 레이스에도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이게요, HBF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2028년경, 그러니까 한 12년 정도만 지나더라도 HBF가 HBM의 규모를 훨씬 시장 점유율에서 압도할 수 있다. 이런 또 내용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이 HBF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HBM을 가지고 이미 공정 기술이 상당히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상당 부분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이 HBF 시작인데, 우선은 우리 시장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먼저 한 다음에 HBF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은 코스피 5천이 이제 100포인트가 채 남지 않았었죠. 그 와중에 또 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기분 좋게 상승세를 이어가더라고요. 예. 그 꿈의 5,000피, 5,000이 정말 가당키는 하냐라는 것이 이제 생각했는데, 이게 실제 그렇습니다. 불과 1년 전 하더라도 코스피가 2,500대였습니다. 2,500대인데 엄청난 약진을 거들하면서 주가가 떨어질 줄 안다. 떨어질 줄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5,000에 이제 100포인트 남게 됐는데, 그 뉴스를 보시면 계셨지만, 야, 국내 시장이 무슨 5,000이 되겠어라고 해서 인버스를 거신 분들은 지금 엄청난 이제 가슴앓이를 마음앓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은 잘못된 판단이지만 코스피 5,000에 불과 100포인트밖에 남지 않죠. 저는 이제 한 2분기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1분기도 아니고 지금 한 달이 1월이 채 안 끝났는데 불구하고 100포인트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진짜 코스피 5,000이 1분기에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엄청난 약진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SK하이닉스는 거의 300포인트 가까운 수익률 거뒀고, 삼성전자도 시총 1위 기업부터 삼성전자도 100% 수익률 거뒀기 때문에 코스피가 이런 엄청난 약진을 거듭하게 됐다라는 점 알 수 있고, 그러면 HBM이 사실 코스피 5,000 시대를 이끌었는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HBF가 된다면 코스피는 또 얼마나 상승할지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고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시총 1, 2위를 다투는 이 기업들이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작년에 260%, 그리고 삼성전자는 거의 190% 가까이 올랐었죠. 이 두 가지가 코스피를 말 그대로 하드캐리했다. 이렇게 봐도 정말 무방할 것 같은데, 일단 이 두 가지는 반도체, 그중에서도 HBM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아웃룩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예. 그래서 HBM 때문에 상승세가 높았는데,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2019년도에 이제 HBM 팀을 해체시켰어요. 삼성전자는 해체시킨 건 아니고 축소시켰어요. 말을 하지만 네. 해체시킨 수준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HBM에서 늦춰졌습니다. 늦춰지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데서 첫 번째 SK하이닉스의 선점을 뺏겼어요. 선점을 뺏기다 보니까 그래서 HBM3E, HBM 8단, 12단에서 연속적으로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납품을 했지만 삼성 납품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납품 못했지만 다른 HBM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구글, AMD도 HBM 필요합니다. 심지어 테슬라도 HBM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차에 거기에 테슬라는 자체적인 엔비디아 칩도 쓰긴 하지만 자체적인 AI 생성형 칩도 이제 만들었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HBM 필요합니다. 반드시 연산형 칩이 있으면은 반드시 HBM도 필요한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이제 HBM 필요하다. 그래서 HBM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비록 엔비디아는 납품 못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HBM 납품하면서 삼성전자가 그 HBM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짭짤한 수익을 거두면서 주가 상승에도 일조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에는 HBM을 납품 못했기 때문에 HBF가 26년, 28년에 걸쳐서 상용화된다면 이 상용화된 이 시기가 삼성전자에 중요한 변곡점이 된다.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먼저 납품하게 된다면 아까 겪었던 수모를 갖다가 되갚을 수 있게 되고, 거꾸로 삼성전자가 HBM처럼 SK하이닉스보다 HBF에서 늦춰진다면 또 하나의 수모를 겪는 동시에 이제는 HBM에서 뒤졌던 만회를 갖다가 만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HBM이 지금까지 코스피 5,000피를 만들어준 장본인인 건 알겠는데, 여기에 나온 건 이제 HBF지 않습니까? M이랑 F의 차이, 대체 HBF는 뭘까요? 예. HBF는 HBM에다가 F가 뭐냐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플래시 메모리를 플래시 메모리. 추가했을 때 HBF인데,
그래서 좀 전에 들으신 대로 HBM 자체를 상용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거기에 많은 기술적인 장애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HBF에서 HB가 이미 있고 HBM에다 F 플래시 메모리를 끼워 넣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기술 난이도가 HBM보다는 지금보다 낮다. 그래서 그 전문가의 분석으로는 이제 올해부터나 28년이면 충분히 HBF의 상용화가 가능하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삼성전자가 HBF를 상용화함으로써 이 승기를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 결국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트렌드 포스의 이제 전망이 누구의 전망이면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의 전망인데 김정호 교수가 이제 전망은 무엇이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다음 여기에 샌디스크까지 같이 해가서 이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제 HBF로 시장에 내놓게 되면은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해하신다면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92년도에 최초로 이제 디램에서 세계 최초의 집약도를 보이면서 그 엄청난 이제 그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20년간 끌어오면서 삼성전자가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뒀는데 이런 맥락에서 영업이익을 거둘 맥락에서 계속해서 130나노, 30나노, 10나노, 지금은 이제 5나노까지 낮아졌습니다. 이게 계속 그 선폭이 낮아진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선폭을 낮출 때 집약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HBM 시장으로 만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전체적으로 더 많은 생성 AI 시장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BM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HBM이 없는, 그래서 낸드 플래시를 끼워 넣으면서까지 새로운 생성 AI를 도와주겠다는 것이 전 기술적인 이제 흐름입니다. 그래서 HBF가 나오게 된다면 또 한 번의 어떤 변곡점에 맞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누가 먼저 HBF를 엔비디아에 납품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또 한 번의 변곡점이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HBM처럼 실패를 갖다 또 한 번 반복하게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를 따라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도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